여러분 안녕하세요. 원가회계 수업이 또 돌아왔어요. 촬영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무사로 회계사무실을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법인세 신고 때문에 되게 바쁜 기간이거든요.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정도 됐네요. 그죠? 새벽 4시 정도에 지금 촬영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많이 다운이 돼 있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강의한 거 가지고 학생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좀 받았는데 중간에 뭐 촬영한 영상이 잘렸는지 직접 원가 간접 원가 구분이라든지 그리고 저 의사결정과 관련된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 그리고 변동 원가, 고정 원가 이 파트 강의를 하다가 조금 끊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학생만 피드백을 올려놨더라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만 짧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은 개별원가 계산 파트에 이제 문제 풀어야죠. 그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친구 한 명이 동영상이 저는 강의가 봐지지 않습니다. 라고 피드백을 올려놨던데, 그건 개별적으로 제가 조교 선생님을 통해가지고 한번 연락을 드리든지 그렇게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페이지 48페이지 잠깐만 보세요.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를 구분한다 돼 있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끝에 원가 대상별로 분리 또는 추적이 가능한 원가를 직접 원가 또는 개별 원가를 하고 불가능한 원가를 간접 원가 또는 공통 원가를 한다. 공통 원가. 따라서 그 다음 줄 끝에 직접 원가라는 것은 단순히 측정해서 집계만 하면 되는데 그 줄 끝에 간접 원가라는 것은 그 다음 줄 중간에 원가 대상의 배분이라는 걸 해야 된다더라. 그럼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는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그 밑에 단락의 세 번째 줄에 직접 재료 원가로 직접 집계된다 돼 있죠. 이게 직접 비용이에요. 직접 원가에. 그 밑에 줄 제일 앞에 재료비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직접 원가가 되는 건 아니다. 첫 번째 맨 앞에 간접 재료 원가로 분류된다 돼 있죠. 재료비도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줄에 직접 노무 원가, 그죠? 그 밑에 줄 맨 앞에 간접 노무 원가. 그리고 그 다음 줄 끝에 재조경비는 그 다음 줄에 간접 원가이다. 맨 마지막 줄에 제조 간접 원가라고 부른다. 그죠? 자, 이거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 얘기입니다. 재료비가 있다. 재료비, 노무비가 있다. 그리고 제조경비가 있다. 제조경비가 있다.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로 나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노무비도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로 나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제조경비는 일반적으로 간접 경비다 그 얘기예요. 됐어요? 됐죠? 그때 이 직접 원가에 해당되는 재료비를 우리는 직접 재료비라고 부른다. 한 번만 다시 다이렉트 머티리얼을 해가지고 DM이라고 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직접 노무비 이걸 다이렉트 레이버를 해가지고 DL이라고 쓸 거고 그리고 나머지라는 얘기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경비 제조경비는 일반적으로 다 간접 원가에 해당된다 했죠. 이 합계액이 제조 간접 비글 되는 거다. 오버헤드 코스트 그래가지고 OH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원가의 구성요소 3가지. 이 원가 대상, 이 하나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나 드느냐? 이 구성요소에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이루어진다. 됐죠? 그때 이 재료비가 직접 원가가 있고 간접 원가가 있고 노무비도 직접 원가, 간접 원가, 제조경비는 일반적으로 간접 원가다. 됐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49페이지. 중간에 보면 표 바로 그림 2-2 바로 위에 기초원가 가공비 이래 돼 있죠. 그죠?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합쳐가지고 기초 원가 혹은 기본 원가 이렇게 부른다. 그죠?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합쳐가지고 간접원가. 간접원가래. 가공원가. 혹은 전환원가라고 표현합니다. 책에는 그냥 가공비라고 되어 있죠. 가공비라고 표현해도 되고, 가공원가 혹은 전환원가라고 표현한다. 됐죠?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구분한다 돼 있죠. 그죠? 두 번째 줄 끝에 활동의 수준에 따라 변동하는 원가를 변동원가라고 하고, 활동의 수준과 무관하게 고정되어 있는 원가를 고정원가라 한다. 변동비가 있고 고정비가 있다. 그 얘기예요. 맨 밑에 그림 2.3을 한번 보세요. 고정원가와 변동원가의 활동 수준에 따라 원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활동 수준이라는 표현이 지금은 조금 더 생소할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조업도라는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조업도. 조업도는 볼륨인데 찍어내는 수량, 판매하는 수량, 이렇게 생산량, 판매량 이걸 조업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조업도. 한 개를 만들어서 판매하느냐, 두 개를 만들어서 판매하느냐, 조업도 수준에 따라 가지고 원가가 발생하는데, 원가는 뭐 Y라고 되어 있는데 코스트라 할게요. 이게 일정하다. 이게 고정비다. 고정비. 고정원가. 조업도 수준에 따라 가지고, 그죠? 계속 변동하는 거. 이게 변동비다. 변동비. 변동원가. 이렇게 구분한다. 그 얘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 51페이지.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를 찾는다. 자,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에 매몰 원가, 그 밑에 줄에 의사결정과 무관한 원가, 비관련 원가, 밑에서 네 번째 줄 중간에 관련 원가. 자, 여러분, 원가 관리회계 파트는, 원가 관리회계, 제가 강의하는 건 원가회계죠. 원가 관리회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정확한 원가 계산, 그리고 의사결정, 그리고 성과평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정확한 원가 계산까지를 원가회계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여기서부터는 관리회계라고 좀 표현을 하고요. 아무튼 우린 나중에 저랑은 같이 안 하겠지만 저 뒤에 가면 변동원가 계산이라는 파트 있는데 거기서 약간 맛은 볼 거예요. 의사결정 파트에 가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된다. 이 의사결정 파트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특별 주문이 들어왔다. 그걸 수락할 건지 혹은 거절할 건지, 어떤 게 우리 회사 입장에서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리고 영업부, 사업부가 자꾸 손실이 나고 있는데 이 사업부를 손실이 나더라도 계속 끌고 가는 게 나을지 혹은 폐지하는 게 나을지,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돼요. 그 의사결정을 할 때 숫자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죠? 그때 관련 있는 숫자, 그게 관련원가예요. 그죠?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전혀 불필요한 숫자, 얘는 아무 관계가 없어. 비관련원가. 비관련원가를 다른 말로 매몰원가라고도 얘기를 해요. 다시 써줄게. 바깥에 매자야. 매몰원가. 매몰원가는 영어로 표현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성크푸드라고 되어 있다. 성크코스트. 쓰레기다 그 얘기예요. 쓰레기다. 쓰레기다. 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원가다. 불필요한 숫자다. 그죠? 의사결정과 전혀 관련이 없는 비관련 원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죠?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기회원가. 기회원가는 기회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의 대체안을 선택을 했을 때 나머지 여러 가지 대체안을 포기함으로써 인해서 발생되는 그 원가. 그게 기회비용이죠. 그죠? 그런 거 다 했네요. 됐죠? 그게 답니다. 별거 없습니다. 자, 이제 원래 진도대로 갑시다. 자, 114페이지 개별원가 계산 파트의 연습 문제입니다. (114페이지) 개별원가 계산 파트의 연습 문제. 자, 연습 문제 1번.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래가지고 위에 연습문제 1번 옆에 괄호 안에 재경관리사라고 돼 있죠. 재경관리사라는 시험도 있어요. 자격증. 그죠? 원가회계, 원가관리회계, 그리고 재무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세 가지 들어가요. 그죠? 기업체의 취직, 회계 관련된 유관부서들을 이런 데 취직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재경관리사라는 자격증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취득해 놓으면 아무래도 취직하면 도움이 좀 되겠죠. 재경관리사 자격증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두세 달 정도 공부하면 경영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은 쉽게 취득할 수 있을 거예요. 강의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려워요. 준비하는 내용 자체는 어려운데 문제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합격하는 데는 별로 크게 무리는 없다. 그런 시험이다. 어쨌든 이 자격증도 취득해 놓으면 없는 것보단 낫죠. 취득해 놓으면 기업체의 회계 유관부서에 취직을 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거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개별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고 돼 있어요. 자, 1번이 옳습니다. 옳은 거 바로 읽어볼게요. 제조간접원가는 개별 작업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 원가 대상. 그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후비는 직접 추적이 가능하니까 직계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직계라고 쓰지 말고 추적 가능하다 쓰죠. 그죠? 근데 제조간접비는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배분이라는 절차를 거친다. 이게 개별원가 계산의 핵심이라더라. 그죠? 배분이라는 걸 보관했다. 배부 기준과. 그죠? 자, 맞는 말이네. 동그라미 2번에 개별원가 계산은 해당 제품으로 직접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원가 계산만 가능하다. 이건 제가 아직 언급을 안 했는데 앞으로 뒤에 가서 공부할 거거든. 개별원가 계산은 실제 원가 계산뿐만 아니라 오늘 조금 이따 공부할 정상원가 계산이라는 것도 가능해.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게 될 표준원가 계산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정상원가 계산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맛을 보여준 것 같아요. 정상원가 계산. 이 제조간접비 배부를 할 때 배부를 하려면 직계를 해야 되거든. 직계를 하려면 12월 31일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때까지 못 기다린다 그 얘기예요. 못 기다린다. 그러면 여기에 추정치를 집어넣는 거지. 추정치. 그 추정치를 우리는 예정 배부 금액이라고 얘기한다고. 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후비는 추적 가능한 이 금액들은 바로 직계를 하고 제조간접비만 예정 금액으로 넣는 거. 이걸 우리는 정상원가 계산이라고 그래. 됐나요? 그러면 직접 재료비는 실제 금액일 거고 직접 노후비도 실제 금액일 거고 제조간접비만 예정 금액이네. 됐죠?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예습을 한 거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건데 직접 재료비 실제 금액 넣고 직접 노후비 실제 금액 넣고 제조간접비도 실제 금액 넣는 거. 그죠? 이게 실제 원가 계산이라고 그랬다. 됐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개별원가 계산은 제품원가를 개별 작업별로 구분해서 집계하므로 제조 직접비와 제조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하지 않다. 제조 직접비 두 가지, 제조 간접비 구분을 해야지. 왜? 이건 추적이 가능해서 집계만 할 거고 이건 배분을 해야 되니까 구분을 해야 된다. 동그라미 4번에 각 작업별로 원가가 계산되기 때문에 원가 계산 자료가 상세하고 복잡하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작업별로 원가를 계산하니까 상세, 복잡해. 그래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지. 작업별로 원가 계산을 한다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파티션을 딱 쳐놔놓고 이쪽에서는 비행기를 만들고 이쪽에서는 배를 만든다고. 비행기 한 대당 만드는데 소요되는 원가, 배 한 대 만드는데 소요되는 원가, 이걸 추적을 해야 돼. 근데 추적이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대. 그죠? 원가 요소별, 작업별로 원가 계산하니까 자료가 상세하고 복잡도 하고 대신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하더라. 됐죠? 자, 2번에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4번이 틀린 소리예요. 나머지 맞는 것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수요자 요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에서 주로 사용한다. 개별적으로.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 업종에 잘 맞다. 물론 이제 조선업이라든지 항공기 제조업이라든지 주문 제작하는 특수 기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쓰지. 그럼 반대로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는 체제에서는 이 개별원가 계산을 사용하기 힘들어요. 그때 우리 사용하는 게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앞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 구분이 중요하다. 배분을 해야 되니까. 동그라미 3번에 개별 작업에 집계되는 실제 원가를 예산액과 비교하여 미래 예측에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 예산액과 비교를 하지. 그죠? 동그라미 4번에 오늘 예산액과 비교하게 될 거야. 각 작업별로 원가가 계산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 작업별로 하니까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겠지. 더 많이. 자, 3번에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한번 눈으로 보세요. 자,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조선업에서 사용하기 적당하다. 작업 원가표라는 걸 작성을 했다더라. 그리고 배부율,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계산을 한다. 동그라미 5번에 실제 원가나 정상 원가를 사용할 수 있다. 오늘 공부할 정산 원가라는 거. 자, 4번이 틀렸다. 모든 제조 원가를 작업별로 직접 추적한다. 이 둘은 직접 추적하지만 얘는 배분을 한다 그랬지. 됐죠? 자, 그 다음 4번에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러 가지 품종, 여러 가지 제품을 주문에 의해서 생산하거나 동종의 제품을 일정 간격을 두고 비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한 원가 계산 제도이다. 조선업, 기계 제작업 등과 같이 수요자의 주문에 기초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에서 주로 사용이 된다. 종합원가 계산에 비해 각 제품별로 원가를 집계하기 때문에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의 구분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 맞는 소리네. 4번이 틀렸나 보네. 개별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원가의 배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개별원가 계산을 사용하면서 변동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개별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원가의 배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건 맞는 말이야. 맞는 말. 개별원가 계산을 사용하면서 변동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니, 이것도 가능해. 그럼 변동원가 계산이 뭔데요? 여기는 엄밀히 얘기하면 의사결정과 관련된 파트인데 이 책에는 원가회계 파트에 실려 있어요. 저 뒤에 가면 이 변동원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거예요. 예. 변동원가 계산이라는 거는 변동원가 계산은 손익계산서 자체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매출액 그리고 여기서 변동비를 차감해요. 변동비. 그러면 우리는 고원이익이라는 걸 뽑아내요. 여기서 고정비를 차감해요. 그러면 손익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회계원리 시간에 공부했던 그 손익계산서랑 형태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럼 이 변동원가 계산을 하는 의미가 뭐냐?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하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개별원가 계산은 그죠? 사용하면서 변동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거를 함께 채택할 수도 있어. 함께 채택할 수도. 됐죠? 자, 이제 5번. 자, 실제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는 주식회사 간평의 2001년도 연간 실제 원가는 다음과 같다.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가 주어져 있네요. 그죠? 주식회사 간평은 2001년 중에 작업 지시서 샵 901을 수행을 했는데 이 작업에 320시간의 직접 노무 시간이 투입이 됐대. 주식회사 간평은 제조 간접원가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를 할 거래. 2001년도에 실제 총 직접 노무 시간은 2,500시간이래. 그 2,500시간이 발생했기 때문에 직접 노무비가 500만 원이 들었겠죠. 그죠? 그걸 기준으로 제조 간접원가를 배부를 할 거래. 됐죠? 자, 주식회사 간평이 작업지시서 샵 901에 배부해야 할 제조 간접원가는 샵 901 계산해 볼까? 직접 재료비는 얼마인데? 직접 재료비 지금 여기는 그죠? 400만 원인데 이건 모르겠네. 400만 원 중에 일부가 샵 901에 투입이 됐겠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400만 원은 전체라고. 전체 작업 중에 그 중에 하나 샵 901을 보자 그 얘기예요.
그때 직접 재료비는 얼마인데? 얼마 있겠지. 직접 노무비는 얼마인데? 직접 노무비는 500만 원 중에 얘들한테는 얼마가 들어갔는데? 모르겠네. 모르겠어. 그죠? 그것도 모르겠네. 근데 제조간접비는 알 방법이 있지. 제조간접비는 어떻게? 배부를 하는 거야. 배부. 제조간접비가 총 얼마가 들었는데? 총 100만 원이 들었다고. 근데 이 100만 원을 어떻게 배부할 거냐? 노무시간 기준으로 배부를 할 거래. 실제 발생된 노무시간이 총 2,500시간이래. 그 중에 샵 901에 투입된 노무시간은 몇 시간인데? 투입된 노무시간은 320시간이네. 이제 이렇게 곱하면 배부가 되겠죠. 그죠? 이걸 굳이 계산을 한다면 12만 8천 원 이리 되나 보네. 그죠? 간단합니다. 자, 6번. 주식회사 3일은 일반형 전화기와 프리미엄 전화기 두 종류를 생산을 하고 있다. 두 종류를. 자, 4월 한 달 동안 생산한 두 제품의 작업 원가표는 다음과 같다. 일반형 전화기와 프리미엄 전화기에 원가표가 있어요. 직접 재료, 직접 노후비, 그리고 임률도 주어져 있고, 시간당. 주식회사 3일은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를 실제 조업도에 의해서 배부하는 원가 계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더라. 동기간 동안 발생한 회사의 총 제조 간접비는 300만 원이야.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대.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직접 노무 원가를 기준으로 배부할 경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해봐라 그 얘기예요. 그때 4월 한 달 동안 생산한 프리미엄 전화기의 제조 원가 차이는 얼마냐 돼 있죠. 그죠? 자, 일반형 전화기가 있고 프리미엄형이 있어. 자, 직접 재료비도 한번 써볼까? 직접 재료비. 그죠? 40만 원. 여기다는 60만 원. 그죠? 직접 노무비는 노무 시간이 100시간인데, 그죠? 노무 원가 임률이 시간당 1,000원이니까 10만 원이네. 자, 그리고 프리미엄 전화기는 200시간인데 2,000원씩이니까 40만 원이네. 됐죠? 합계도 한번 해볼까? 100만 원. 이거는 50만 원. 자, 제조간접비 배부해야 된다. 제조간접비는 총 발생한 게 지금 300만 원이 발생했어. 요걸 여기 프리미엄과 일반형이 배부를 해줘야 되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해봐라 그 얘기예요. 첫 번째가 뭔데? 노무 시간 기준으로. 노무 시간은 총 몇 시간이 들었는데 100시간, 200시간이니까 300시간 들었거든? 그죠? 그러면 여기는 300만 원 곱하기 300시간 중에 100시간. 여기는 300만 원 곱하기 300시간 중에 200시간. 우리 지금 프리미엄만 계산하라 했지? 프리미엄만 이거 계산해보면 그러면 여기는 200만 원이 되겠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를 기준으로 해봐라. 두 번째. 직접 노무원가를 기준으로. 직접 노무원가는 50만 원이잖아. 그 중에서 40만 원이니까 여기는 굳이 하자면 50만 원 중에 10만 원을 곱하고 여기는 50만 원 중에 40만 원을 곱하겠지. 됐나요? 됐어요? 그럼 뭐 별거 없네. 그죠? 이렇게 계산해서 둘의 차이를 계산하면 되겠네. 그죠? 그럼 얼마가 나오는데? 40만 원? 여기가 240만 원 나오나 보네. 둘의 차이를 물어봤다고. 40만 원. 해답에 보면 오타가 좀 있더라고요. 시간당 1,000원으로 돼 있더라고, 임률이. 시간당 1,000원, 시간당 2,000원, 이건 맞는데, 노무 시간이 100시간, 200시간인데, 해답에는 1,000시간, 2,000시간으로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단수는 오타인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비율의 차이는 없으니까, 계산 금액은 동일하게 나온다. 됐죠? 자, 7번. 7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주식회사 3일은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제품 A의 작업원가표가 다음과 같을 때, 그죠? 제품 A의 제조원가는 얼마냐? 직접 재료비 있고,
직접 노무 시간 있고 시간당 임률이 있으니까 직접 노무비도 주어져 있고 제조간접원가 배부율 있죠. 노무 시간 기준으로 배부를 하라고 돼 있네. 그죠? 계산하면 되겠네. 자, 계산 바로 해보자. 작업 A의 제품 A의 작업원가표가 다 같다. 자, 직접 재료비부터 해보자. 직접 재료비는 지금 10만 원 투입됐다. 10만 원. 자, 이제 직접 노무비 계산해야지. 직접 노무비 계산하려고 보니까 시간당 500원씩이네. 시간당 500원씩. 그러면 이것도 10만 원이네. 자, 이제 제조간접비 배부자. 배부 기준이 노무 시간당이네. 그래서 배부율을 뽑아내놨네요. 시간당 얼마? 750원. 그럼 200시간에 750원. 15만 원이겠네. 그럼 초원가는 35만 원이겠네. 그죠? 간단합니다. 자, 8번. 주식회사 3일은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제품 A의 작업 원가표가 아래와 같을 때 제조 간접원가 배부율은 얼마냐? 배부 기준은 직접 노무 시간이 남네. 그럼 직접 노무 시간당 배부 금액이 얼마인지 요걸 뽑아봐라 그 얘기지. 됐죠? 직접 재료비는 얼마인데? 10만 원. 노무 시간 200시간, 임률 500원, 시간당 500원, 제조원가 36만 원. 이거 다 바로 해볼까? 색깔만 바꿔가지고. 자, 직접 재료 투입액 10만 원. 직접 노무는 200시간에 500원씩. 그죠? 500원. 50만 원 말고. 그럼 이것도 10만 원이네. 그죠? 제조간접비는 몰라. 모르는데 제조원가가 36만 원이래. 그럼 얘가 얼만데? 얘가 16만 원이겠지. 됐죠? 제조간접비 어떻게 16만 원 배부를 했는데 기준이 노무 시간당이래. 노무 시간당. 그럼 노무 시간이 총 몇 시간인데? 200시간이네. 200시간으로 나누면 되지. 그럼 80원? 800원? 800원. 800원. 노무 시간당.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자, 9번. 자, 주식회사 대한은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한다.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한다. 전기말 현재 작업 샵 101이 미완성이었으며, 그러니까 전기에 샵 101 원가가 투입되고 있는 거야.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근데 미완성의 상태로 올해 넘어온 거야. 그럼 올해 원가를 추가로 지출하면서 완성을 시키겠죠. 그죠? 그럼 결국 작년으로부터 넘어온 샵 101은 기초 제공품이 되겠네요. 그죠? 자, 단기 중에 작업 샵 102, 103, 104가 시작되었고 샵 101, 102는 완성되어 판매됐다. 자, 이 얘기입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거는 그림을 한번 보자. 물량이 어떻게 흐르는지. 자, 워크 인 프로세스 제공품입니다. 제공품. 기초 제공품에 작년에 생산해가지고 넘어온 게, 그죠? 샵 101이 있는 거야. 이게 기초 제공품이라고. 기초 제공품. 그리고 올해 착수한 거는 어떤 건데? 올해 착수한 거는 샵 102, 3, 4. 올해 착수한 건 샵 102, 샵 103, 샵 104를 착수한 거예요. 단기에. 그래서 완성이 된 게 있고 미완성 상태로 기말 제공품 상태로 있는 게 있겠지. 됐죠? 근데 아까 자료에 보니까 샵 101이랑 102는 완성이 됐다네. 그러면 샵 101, 샵 102는 완성이 됐고 기말에 남아있는 제공품 상태로 남아있는 거 샵 103, 104겠지. 물량의 흐름을 일단 파악하고 원가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물량에 따라 원가가 같이 움직이니까. 됐죠? 자, 그래서 뭘 물어보는데, 단기 중에 작업별 직접 원가 발생이 다한 것 같고, 단기 제조 간접 원가 실제 발생이 816원인데, 이걸 샵 101, 2, 3, 4에 배분을 해야 되는데, 직접 노무 원가 기준으로 배분을 한대. 그때 단기 매출 원가는 얼마냐라고 돼 있죠. 그죠? 매출 원가를 계산하려면 제품도 봐야 돼. 제품도.
제품은 보니까 요게 완성이 됐잖아요. 완성이. 요게 팔려 나갔다네. 그럼 매출원까지 이게 샵 101, 샵 102가 매출원가네. 됐죠? 그럼 매출원가는 샵 102의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되겠네. 결국에. 그죠? 그 얘기라고. 자, 바로 해보자. 샵 101, 샵 102. 직접 재료비 얼만데 샵 101은 없고, 그죠? 샵 101은 없고, 샵 102는 이렇게 쓸까? 샵 102는 400원. 직접 노후비는 얼마? 직접 노후비는 샵 101은 20원, 샵 102는 250원. 되나요? 됐죠? 계속 갈게요. 이제 제조간접비 배분해줘야지. 제조간접비 배분하려고 보니까 아까 총 816원이 들었는데 이걸 노무원가 기준으로 배분을 한대. 샵 101부터 샵 104까지 노무원가가 20원, 250원, 90원, 320원 총 합계가 680원이야. 그러면 816원을 곱하기 680원 중에 요 20원 기준으로 여기는 816원을 총 680원 중에 요 기준 250원 기준으로 됐나요? 그럼 샵 101과 102에 제조원가 계산이 되겠죠?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뭘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잘 봐. 우리 지금 제품에 샵 101과 102가 팔려 나갔는데 이 팔려 나간 매출원가라는 얘기는 팔려 나간 샵 101과 102의 원가를 알고 싶다는 얘기지. 이 원가는 단기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라고. 단기에 완성된 건 샵 101과 102인데 단기에 시작해서 단기에 완성된 건 샵 102야. 그럼 샵 101은 작년에 이미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올해로 넘어와서 올해 추가적으로 가공을 해서 만들어낸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인데 샵 101의 원가는 올해에만 투입된 게 아니라 작년에도 투입된 게 있는 거야. 그것도 가산을 해줘야지 정확한 원가가 계산이 되겠죠. 아까 자료에 있었어. 자료에 첫 번째 줄 중간에 샵 101의 제조원가가 510원이 든 상태로 올해로 넘어온 거라. 그럼 이게 전기 제조원가 510원을 가산을 해줘야 된다. 됐죠? 별로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해답 보고 갈게요. 요거 암산하면 얼마냐면 이게 554원. 요거는 950원 이래 돼요. 950원. 됐죠? 왜? 요 금액이 24원 이렇게 나오고 요 금액이 300원 이렇게 나오나 봐.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으로 갑니다. 문제가 얼마? 문제가 좀 많네. 10번. 자, 주식회사 세무는 그죠? 개별원가 계산을 적용을 한다. 세무사 시험 문제라고 돼 있죠. 그죠? 제조지시서 샵 101은 전기부터 작업이 시작됐대. 그래서 밑에 표에 샵 1에 기초금액이라고 돼 있는 450원 확인해봐. 됐죠? 작년에 450원만큼 투입해가지고, 그죠? 원가가 발생된 상태에서 아직 완성은 덜 돼가지고 올해로 넘어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다시 올라가서 끝에 제조지시서 샵 2와 샵 3은 단기 초에 착수가 됐다. 단기 중 제조지시서 샵 1과 샵 2는 완성되었으나 단기 말 현재 제조지시서 샵 3은 미완성 상태이다. 단기 제조 간접원가는 직접 노무원가에 근거해서 배부한다. 제조 간접비 직접 노후비가 배부 기준이다. 그 얘기예요. 단기에 제조지시서 샵 1은 제품은 전량 판매가 되었고 샵 2 제품은 전량 재고로 남아있다. 자, 이것도 파악해보자.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제공품. 기초 제공품에 샵 1이 있었어요. 기초 제공품. 단기에 착수한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샵 2와 샵 3이에요. 샵 2와 샵 3. 그래서 완성이 된 게 있고 기말 제공품 형태로 남아있는 게 있는데 완성이 된 게 뭐가 완성이 됐냐면 1과 2는 완성이 됐어요. 샵 1과 샵 2는 완성이 됐어요. 그럼 미완성 상태로 기말 제공품 상태로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는 샵 3이에요. 됐죠? 자, 이제 제품 계정을 볼게. 제품 계정에 얘들이 오는 거지. 그죠? 얘들이 왔는데 이 중에 팔려나간 게 매출원가, 남아있는 게 기말 제품인데 샵 1만 팔려나갔대. 그럼 기말 제품으로 남아있는 건 샵 2겠지. 됐나요? 그래서 뭘 묻는데? 그래서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샵 1, 2, 3 기초금액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봐봐. 샵 1은 매출원가야. 샵 2는 기말 제품이고 샵 3은 제공품이라고. 기말 제공품. 다시 따로 옮겨 써볼게. 자, 샵 1은 매출원가야. 매출원가. 샵 2는 기말 제품이고 샵 3은 제공품 형태로 남아있다고. 기말 제공품 형태로. 됐죠? 이것들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돼 있잖아. 그죠? 저는 여기 빈칸에 그냥 다 집어 넣어 버릴게요. 그죠? 기초금액이 있다. 기초금액. 전기에 이 작업을 시작해가지고 미완성 상태로 올해로 넘어왔을 때 전기에 투입된 그 원가 샵 1에 대해서 450원. 그리고 나머지는 단기 착수됐으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 간접비가 발생하겠지. 갖다 써볼게요. 직접 재료비는 6,000원, 2,500원. 6,000원, 2,500원. 그죠? 얘 모르겠다고. 얘 모르겠는데 합계를 보니까 여기 10,000원이라고 돼 있네. 그럼 당연히 얘는 암산하면 1,500원 이래 되겠죠. 됐죠? 암산 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재료비. 직접, 노후비. 노후비 보니까 500원. 이거 모르겠다. 얘도 모르고. 이거 1,000원이라고 돼 있네. 됐죠? 마지막. 제조 간접비는 모르고 1,000원이고 모르고. 제조 간접비는 모르고 이거 1,000원이고 모르고. 합계액은 얼마인데? 합계액은 4,000원이라고 돼 있네. 됐죠? 근데 세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에 단기 제조 간접원가는 직접 노무원가에 근거해서 배부한다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제조 간접비는 노무비 기준으로 배부를 하나 보네. 이 제조 간접비 4,000원은 노무비 기준으로 배부를 했다네. 그럼 노무비가 1,000원일 때 4,000원을 배부했다는 얘기는 제조 간접비는 4배란 얘기죠. 4배. 그럼 요걸 가지고 한번 뽑아볼까? 샵 1에 직접 노비가 500원이잖아. 그럼 4배 하면 얼만데? 2,000원이네. 그죠? 4배 했더니 1,000원이라네. 그럼 얘는 얼만데? 250원이겠네. 그죠? 이거 물음표는 요거 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500원, 250원 또 했는데 1,000원이 되면 여기도 250원. 여기든 1,000원이 되겠네. 됐죠? 자, 여러분 제조원가를 한번 계산해보자. 제조원가 마무리하자. 합계를 다 내면 얘 기초금액도 포함시켜야 돼요. 8950. 요거는 3,750원. 요거는 2,750원.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래서 틀린 소리를 골라라라고 돼 있는데 이건 잠깐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 의미가 있네. 자, 8950, 3750, 2750. 8950은 매출원가, 3750은 기말 제품 금액, 2750은 제공품 금액이에요. 잘 따라와요.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을게. 샵 1에 8050이라는 금액은 여기 오는 거죠. 그죠? 샵 2에 기말 제품의 금액은 3750 여기 오는 거죠. 이렇게 할까? 샵 1, 샵 2. 샵 3은 기말 제공품 금액이거든. 2750 여기 오는 거죠. 됐나요? 됐죠? 자, 봐. 완성된 제품이 넘어와서 팔려 나간 것과 기말에 남아있는 걸로 구성이 된다고. 그죠? 그럼 이 금액의 합계액이 완성된 제품의 금액이겠네. 요 둘을 합계내면 얼마가 되냐면 12,700원 되네. 이 금액이 의미하는 게 단기 제품 제조원까지. 됐죠? 됐죠? 그럼 하나만 더. 여기 단기에 착수한 샵 2와 샵 3 때문에 들어간 금액 있죠? 그죠? 요거는 단기 총 제조원까지. 단기 총 제조원가에 샵 2의 금액이 일단 들어가야 된다네. 샵 2의 금액은 얼마인데? 3750. 샵 3의 금액은 2750. 잠깐만. 3750. 2750. 됐나요? 근데 주의해야 돼. 뭘 주의해야 되는데? 단기 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 합계거든. 3750과 2750이 의미하는 걸 한번 보자. 3750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 2750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지. 맞는데요, 교수님? 아니, 얘를 좀 살펴봐. 예. 그게 무슨 말인데요? 얘 작년에 원가를 투입해가 만들고 있었잖아. 근데 미완성인 상태로 올해도 넘어갔잖아. 단기 총 제조원가라는 얘기는 올해 들어간 제조원가를 다 합산하는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인데? 얘가 미완성 상태로 작년에 투입된 원가가 450원인 상태로 올해도 넘어왔는데 올해 추가로 얘한테 원가를 투입해서 얘를 완성을 시켰다고. 그 추가로 투입된 올해 발생된 원가도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요 두 가지, 요 세 가지를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고. 요게 얼마인데? 8,500원이네. 여기에 8,500원도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됐죠? 이건 단기 총 제조원가. 이건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죠? 위치를 잘 파악해야 돼요. 됐죠? 됐습니다. 문제가 좀 많은데, 자, 11분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또 하죠. 쉬었다가 하시죠.